집합의 연산입니다. 거기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이다라고 해서 이제 합집합이면은 이제 A 합집합 B 이제 이런 식으로 컵 모양을 사용한다 그랬죠. A 합집합 B는 A에 들어있는 원소 또는 B에 들어있는 원소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와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합쳐 적어야 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되고요. A가 가지고 있고, 자, 여기가 또는이고, 여기가 그리고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B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교집합이다라고 하고요. 바로 요 위치가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소는 A랑 B가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A랑 B의 원소 중에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 A랑 B를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가 없다. 공집합이다. A 교집합 B가 없다. 이것을 만족시킬 때 서로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요? 그 집합의 연산법칙을 보도록 하시면은 첫 번째 교환법칙, 두 번째 결합법칙, 세 번째 분배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A 합집합 B 한 거랑 B 합집합 A 한 거랑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고,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조심하세요. 결합법칙은 이 연산기호가 같을 때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고 이면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C를 합집합을 하든, 아니면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A 합집합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등식 문제 그 앞에서 식의 연산 풀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이 더하기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하든지,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하든지 같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였으면 이거는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연산기호가 다를 때에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연산기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해줬죠? 이 곱하기 C가 이렇게 분배가 돼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됐던 것처럼, 분배법칙도 연산기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여기는 교집합인데 괄호 안에는 합집합일 때, 이런 상황에서 A 교집합이 분배가 되면서 A 교집합 B가 생기고 A 교집합 C가 생기는데, 이것들의 가운데가 합집합이다 식으로 분배가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A 곱하기 C가 생기고 B 곱하기 C가 생기는데, 그것들의 가운데 연산기호는 요 연산기호를 썼던 것처럼 여기 집합의 분배에서도 교집합이 분배가 되는데 가운데 연산기호는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합집합이고 밖에가, 그리고 괄호 소개가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집합이 B랑 C한테 분배가 되는데,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가 생기는데 가운데 연산기호는 교집합을 그대로 갖다 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기호가 3개가 다 똑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3개 중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게 다를 때에는 분배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자, 전체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전체 집합이다라고 하고, 여집합은 A가 아닌 것, A의 여집합을 기호로 A 위에 C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A가 아닌 것을 뜻하고요. 전체 집합 속에 A 집합이 있을 때 A 여집합은 A가 아닌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A 여집합이다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차집합을 A 차집합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A 차집합 B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B는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A 차집합 B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 차집합 B의 부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보도록 하시면, 여기 이제 성질이죠. 성질은 암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거 보면은 A와 A의 합집합은 A다. A랑 A의 교집합은 A다. 그죠? 이거 뭐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합하면 A가 될 것이고, 이것도 이해되죠? A랑 아무것도 아닌 것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의 겹치는 부분은 A일 것이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보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것은 전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일 것이다. A와 A가 아닌 것의 합집합은 전체가 될 것이고, A와 A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은 없다. 자, A가 이만큼이 A고 A가 아닌 것이 이제 이만큼, 초록색 부분이 A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A와 A가 아닌 것을 합하면 전체가 되고 A와 A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하죠. 연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것과 드모르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요것도 암기가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A 차집합 B는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이 A 차집합 B입니다. 근데 그것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 건데요. 보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집합은 이만큼이고 B의 여집합은 이제 B가 아닌 거니까 이만큼이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랬을 때 A와 B가 아닌 것에 겹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 되고, 그것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웬만한 이제 집합의 연산의 성질의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연산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죠.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팁 부분, 여기 센 교재는 여기 밑에 팁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가지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또 다른 표현들이 A 교집합 B가 A다 이거, 또는 A 합집합 B가 B다. 요걸 내가 뭐라 했었냐면은 교집합해서 나온 애는 작은 애다 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A랑 B를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면 A가 작은 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 합집합해서 나온 애는 큰 애라 그랬습니다. 합집합해서 나온 애는 큰 애. 그러니까 A 합집합 B를 해서 B가 나왔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또 다른 표현들이 무려 여기에 6가지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이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집합을 만들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여집합을 바꾸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에다 이렇게 여집합을 붙이면은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보면은 서로소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소다의 또 다른 표현에 많이 나오는 것들, 여기 다 많이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된다. B에서 A를 뺐더니 B가 된다.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 보면은 B의 여집합이 이제 이만큼인데, 지금 보시면 A 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A와 B는 서로소다의 또 다른 표현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풀다 보면 많이 나와요. 아저씨 줘라. 저기 인나서 들으세요. 인나서. 자, 드모르간입니다. 증명은 생략합니다. 증명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A 합집합 B의 통째로 여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생기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여기도 이렇게 가고 A 여집합, B 여집합 생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간다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증명은 이제 방학 때 수업했던 거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면 선생님이 보내주도록 할게요. 넘어가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자,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이만큼의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 여기 한 번을 더한 후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여기에 원소를 빼주면 여기 한 번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암기해야 되고, 요거 나왔으면 3개짜리 암기해야 되고요. 알겠죠? 3개짜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서 A 교집합 B 빼고 B 교집합 C 빼고 C 교집합 A 빼고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밑에는 이제 뭐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 A가 아닌 것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좀 보면 편해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란 뜻인데,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여기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 볼게요. 그만 줘라. 너무 쉬어서 오는 거야? 잠 깼어? 아저씨 화이팅! 그만 줍시다. 자, 72번 볼게요. A 집합은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10보다 작은 홀수들을 다, 이게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일단 더 고쳐볼게요. 1, 3, 5, 7, 9 이렇게 되고, B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 2, 5, 10 이렇게 되고, C는 4의 양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4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합집합 B와 C의 교집합을 구하시오. 자, A 합집합 B를 구해볼게요. 먼저 A 합집합 B는 A랑 B의 원소들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1, 2, 3, 5, 7, 9, 10 이 A 합집합 B고요. 그러면 이 A 합집합 B와 C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겹치나? 1, 2가 겹치죠. 그래서 1, 2 해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5번 A랑 B가 서로소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소인 것은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한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면 A 집합은 8보다 작거나 같아요. B 집합은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A랑 B는 8에서 겹치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8에서 그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 집합은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 집합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란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들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A 교집합 B는 원소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서로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보시면은 X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 A에 들어가는 숫자는 0, 1, 2 이렇게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A 교집합 B 겁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서로소라고 할 수가 없다.
자, 4번에 이제 x는 소수. 그러면은 a에 들어가는 게 2, 3, 5, 7 이렇게 들어가고요. b는 홀수인 자연수니까 3, 5, 7, 9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a 교집합 b가 존재하죠? 이것도 서로서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5번부터 볼걸.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같이 갖고 있는 게 없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79번.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A 집합이 이제 6의 약수래요. 그러면 A 집합은 1, 2, 3, 6이 들어갈 거고 B는 2의 배수래요. 그러면 2, 4, 6이 들어갑니다. 2의 배수에는 8도 있고 10도 있지만 전체 집합 밖에 있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을 구해봐야겠네. 자, B의 여집합이란 B가 아닌 거고 위에 있는 거에서 B가 아닌 건 2, 3, 5입니다. 그러면 A 집합에서 B가 아닌 집합을 빼라 라고 했으면 겹치는 거 지워주면 되죠. 1 지우고 3 지우고 끝이죠. 그래서 2, 6이 됩니다. 그래서 합은 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왜? 물 마시고 오고 싶어? 왜 나 이렇게 악연하게 쳐다봐요? 자, 넘어갑니다. 183번. 자, 전체 집합 U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U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땡땡땡 해서 9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차 집합 B가 1, 5, 7이고 A 교집합 B가 3, 9, 9 A 합집합 B가 아닌 게 2, 4일 때 집합 B를 찾아라. 자, 이제 요런 식의 연산했더니 거기에 원소가 뭐가 들어있다라는 힌트를 2개 이상 받았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게요. 자, A 집합 여기에 B 집합 이렇게 적고요. A차 집합 B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A차 집합 B에 1, 5, 7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1, 5, 7 이렇게 적습니다. A 교집합 B에는 3, 9를 적을게요. 3, 9.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아닌 거는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고 거기에 2, 4가 적히면 됩니다. 전체 집합 속에는 1부터 9까지가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어있는 걸 이 비어있는 공간에 적으면 되지. 1, 2, 3, 4, 5, 6이 없네. 7, 8이 없네. 9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집합 B의 원소는 이라고 했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 6, 8, 9를 골라주시면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자, A 집합이 저거고 B 집합이 저건데 A 교집합 B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대요. A 교집합 B에 마이너스 1과 2가 있대. 이거 뭔 얘기냐면 A도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있고 B도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A를 자세히 봤더니 A가 마이너스 1은 보이는데 A의 원소가 지금 3개죠. A한테 마이너스 1은 보이는데 2가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이 A의 원소 3개 중에 2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라, 얘. 그죠? 세 번째 원소.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4가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6이 0이고 A 플러스 3, A-2는 0이다 해서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A는 2다가 나와. 자, 이렇게 이제 A의 값이 2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니네가 문제를 풀면. 그랬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 A 집합과 B 집합을 찾아야 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A 집합은 마이너스 1, 0, 2가 되고 자, B 집합은 2,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6,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은 9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9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교집합 B는 마이너스 1과 2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버려. 자, A가 2일 때 A 집합은 마이너스 1, 0, 2가 되고 자, B 집합에도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2,
1, 요거 이제 4 빼기 2 빼기 3이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A 교집합 B는 마이너스 1과 2가 등장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A는 2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요런 문제 이제 풀 때에는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A에서,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것을 빼겠다는 건데, 우리가 차집합의 성질에서 이걸 교집합으로 바꾸면, 여기가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 교집합, A집합이 되고, 좌변이 A집합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뭐 그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건 항상 옳진 않아요. 1번은 땡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2번에서 A가 아닌 것과 A가 아닌 건 A의 바깥 부분, 자, A가 아닌 것과 그 다음에 A의 교집합은 없다 라고 보면은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의 교집합은 없죠. 그래서 2번, 항상 옳은 건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94번에 전체 집합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요거 교집합에서 나온 놈은 작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놈. 교집합을 해서 나온 놈이 작은 놈이면 A가 B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 정도 그려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A가 B에 들어가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의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합집합에서 나온 놈은 큰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옳고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한테 여집합을 붙이고 B한테 여집합을 붙이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시면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B의 여집합이다. 잘 감이 안 오죠? A 여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이 어디지? 그거 여기다 그려보면 돼요. A 여집합을 내가 파란색으로, 자, B의 여집합을 선생님이 빨간색,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 B의 여집합이죠. 그러면은 A의 여집합 파란색과 B의 여집합 초록색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다. 맞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부터 유추할 수도 있어요. B의 여집합이 작은 놈이잖아요. A 여집합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작은 놈이 나와야 돼요. 작은 놈. 그래서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차 B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그림에서 A가 B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4번도 맞는 보기고, 5번이 틀린 보기네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를 내가 B 차집합 A 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고쳐볼게요. 그러면 B에서 A를 빼잖아. B에서 A를 빼면은 여기 있는 요 도넛 모양,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도넛 모양이 생기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8번.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정수인데 A는 저거고 B는 저거래요. 그랬을 때 저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 볼게요. 선생님이 합집합에서 나온 놈은 큰 놈, 교집합에서 나온 놈은 작은 놈이다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B차 A랑 X를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다는 건 X가 큰 놈이라는 거야. X가 큰 놈이다. 누구 대비? B차 A 대비. 그러니까 B차 A 집합이 X 집합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합집합 X 집합을 했더니 그것이 X가 나왔다는 건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큰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X가
A 집합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B차 A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뺄 때 겹치는 거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B차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을 꼭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A가 A 집합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 0, 1 그래서 마이너스 2, 0, 1을 X가 꼭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다라고 하는 녀석은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0과 1을 반드시 가진다라는 거죠. 이 4개를 반드시 가진다. 그리고 X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을 제외한 2의 2제곱개의 X가 생깁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4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05번 전체 집합이 1, 2, 3, 땡땡땡 9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이 저것, B 집합이 저것에 대해서 밑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연산을 해서 식을 간단히 만든 다음 마지막으로 답을 찾는 문제예요. 얘들아,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드립다 막 원소들 적어가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식이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식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거 연산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통째로의 여집합이 있죠. 통째로의 여집합은 니네 마치 시계 연산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거 있으면 이 제곱을 풀어줘야 다항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이 이렇게 묶음으로 있으면 여기다 더하기 뭐 3AB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이 완전 제곱식을 풀어줘야 3AB랑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드모르간도 여기 지금 통째로의 여집합이 있으면 저 통째로의 여집합을 풀어줘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을 드모르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분배시켜줘서 A 합집합 B의 합집합 A, B가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집합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벤 다이어그램의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그려지는 친구들은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면 큰 놈 A 합집합 B가 나온다 라고 풀어주는 게 제일 빠른 풀이고요.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면 큰 놈인 A 합집합 B 얘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풀인데 그게 안 돼. 선생님 저 그거 죽었다 깨도 못하겠는데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A, B A 합집합 B 이만큼 A 교집합 B 이만큼 근데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엔 A 합집합 B구나 결론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A 합집합 B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어쨌든 간에 A 합집합 B가 돼요. 그러면 A 합집합 B를 구해야겠네. 자, 위에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니까 A 합집합 B는 1, 3, 4, 5, 6, 7이 되고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간단히 하기 이런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차집합 같은 경우에도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차집합이야말로 가장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들은 다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교환법칙이니 결합법칙이니 분배법칙이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연산기호가 합집합이거나 교집합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차집합이면
이건 연산 불가예요. 연산 불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산 가능이 되게 만들려면 얘네들 있잖아. 다 구부려야 돼. 다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뒤에 있는 건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 다음 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있는 걸 교집합으로 만들면 여기에 여집합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괄호에 여집합이 있으면 드모르간 사용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C집합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연산기호가 지금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연산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연산기호가 다르면 이만큼을 얘와 얘에게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첫 번째 분배한 거고요. 두 번째 분배해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되겠죠. 합집합. 그랬을 때 저 중괄호 소개를 보면은 중괄호 소개가 연산기호가 다 통일이 됐어요. 연산기호가 통일이 됐으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중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다라고 바꿔 적을게요. 그 다음 합집합. 자, 두 번째 이제 중괄호 속에 있는 것을 뭐 A 교집합, 이거는 뭐 C니까 볼 거 없겠네요. 자, B 여집합, 교집합, C집합이라고 적고 좀 이따가 앞에 거 보고 나서 이제 좀 손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A랑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공집합이 돼요. 맞나요? A와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집합이 돼. 그러면 공집합과 B가 아닌 것의 교집합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과 B가 아니다라는 집합에 겹치는 부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중괄호 자체가 다 공집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집합이라는 건데 크게 두 덩어리잖아. 얘와 얘.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그 집합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풀면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집합이 돼요. 자,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한 게 얘인데 이제 얘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똑같은 연산기호 가지고 있으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해서 내가 얘를 A 교집합, C 교집합, B 여집합이다라고 해주고 요 성질을 역으로 사용해서 얘가 A 교집합, C 차집합, B집합이다라고 바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쉽죠?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 그죠? 간단한 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3번. 자,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은? 자, 이제 요거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푸는 건데요. 니네 여기 앞에서 풀었던 208번 문제도 있잖아. 사실 니네가 진짜 선생님 저 이거 저기 탈레반이 와가지고 나한테 AK 들이대고 머리통에 풀으라고 해도 저는 이거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연산으로는 절대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얘네들 벤 다이어그램 다 그려보면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인 게 나와. 그러면 그렇게 풀어도 돼요 사실. 근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워요. 근데 2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줘버렸어요. 요 벤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걸 여기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그냥 다 그려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X, Y, Z.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X랑 Y 합집합 Z의 교집합이래.
y 합집합 z는 어디냐면은 여기 y와 z의 합집합이니까 요만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초록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이만큼이 y 합집합 z예요. 자, 이 y 합집합 z와 x에 겹치는 부분, y 합집합 z와 x에 겹치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냐? 여기죠. 포춘 쿠키가 생겼네요. 저기죠, 저기. 맞나요? 근데 저기는 문제에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땡.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가볼까? 2번도 똑같이 그리는 거야. x, y, z. 자, y랑 z에 겹치는 부분, y랑 z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그것과 x의 합집합, x는 이만큼인데 그것의 합집합이면은 이제 요만큼이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땡. 자, 왠지 느낌상 4번 같아서 4번 한번 해보자. 자, 4번 보시면은 요건 좀 연산이 좀 아니 연산 안 해도 돼. 자,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 z집합 또 그려놓고, 자, y에서 z를 뺀 부분, 자, y에서 z를 뺀 부분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이제 y에서 z를 뺀 부분입니다. 자, y에서 z를 뺀 부분을 x에서도 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을 x집합,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x집합이죠. 이 보라색 부분에서 초록색 부분을 빼라 라고 하면 뭐가 남냐면 여기가 남죠. 이게 이제 여기서 준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은 모양이니까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6번. 자, 전체 집합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AK 집합이 정의가 돼 있기를 K의 배수를 모아놓은 거래요. 그러면 얘는 3의 배수, 얘는 4의 배수, 얘는 6의 배수겠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교집합이고 여기가 합집합이니까 연산기호가 다르죠? 그럼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분배해주면 A3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6 이렇게 돼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 첫 번째 거는 3의 배수와 4의 배수에 겹치는 부분이네. 3의 배수와 4의 배수에 겹치는 부분은 어떤 숫자의 배수죠? 12의 배수죠. 그래서 얘가 A12가 됩니다. 자, 여기는 3의 배수와 6의 배수에 겹치는 부분은 어떤 숫자의 배수죠? 6의 배수죠. 그래서 이 뒤번째 가로는 6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A12와 A6을 합해라 이거거든요. 12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다 적어라. 그러면 뭐가 돼요? 6의 배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6의 배수인데 6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라. 1부터 100까지의 6의 배수의 개수는 이제 100 나누기 6 해주면 나오죠? 16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A집합은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모임이 A집합이고 B집합은 저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모임이 B집합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A집합은 명확하게 받았는데 B집합은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으면 A집합을 그냥 먼저 그려놔야 돼요. 수직선상에다가. 요게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A집합이 나왔어요. A집합을 그려 여기다가. 그래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여기 색동, 여기 색동 사이에 있는 게 이게 A집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는 미리 그려놔. 알고 있으니까. 근데 B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직 그리지 마. 근데 A 교집합 B가 2에서 4. 그러니까 자, B집합의 생김새를 볼게요. 지금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면 X는
어떤 숫자보단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단 작거나 같다 꼴의 해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B집합의 생김새가 색칠 동그라미에서 색칠 동그라미로 내려오는 이게 B집합의 생김새가 되는데, 저 B집합을 저 A집합과 대응시켜서 요 수직선에다가 잘 배치를 시키면 겹치는 부분이 2에서 4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여기 B의 이 왼쪽 다리가 2구나. 그래서 2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구나. B집합이,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4보다는 더 오른쪽에서 끝나고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A 합집합 B가 마이너스 1에서 5다. 아, 그러니까 합집합을 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가 다 돼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을 책임지고 있는 건 지금 A가 책임을 지고 있고, A는 4에서 끝나기 때문에 B가 5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B의 이 오른쪽 다리가 5에서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를 가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B를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P는 마이너스 7이고 Q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P와 Q 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Q에서 P를 빼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7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몇 문제 안 남았죠? 그 유형 몇 가지 있냐? 많이 남았네. 유형 18까지 있네요. 적당한 곳에서 끊을 거를 실패했네. 유형 14까지만 할게요. 이번 시간은. 그렇죠? 자, 요건 새로운 집합의 연산입니다. 여러분들 중딩 때부터 많이 해왔던 거죠. 중딩 때 뭐 x별 y를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라 하자, 뭐 이런 식의 문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문제 안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이아라고 하는 연산기호가 있는데, 다이아라고 하는 연산기호가 A차 집합 B, 합집합 B차 집합 A다 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거 뭘까요? 5글자. 기억하는 친구 없나요? 대칭차집합입니다. 대칭차집합. 선생님이 대칭차집합의 성질 방학 동안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수업 오기 전에 방학 때 수업 들었던 거 듣고 올래? 알겠죠? 아, 진짜 제발 부탁이야. 그래서 대칭차집합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대칭차집합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이 밑에 있는 5개의 보기를 일일이 생각 안 해도 돼요. 니네가 내가 꼭 봐라. 오늘 집합 부분 내가 대칭차집합 설명한 거 꼭 보라고. 거기 보면 외워라 라고 얘기해놓고 몇 가지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대칭차집합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외워야 이거를 보고 니네가 외운 거로 그냥 답을 바로 찾지, 그게 아니면 일일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대칭차집합이 뭐냐면 A집합이 이렇게 있고 B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랑 B의 차집합끼리 서로 대칭인 여기를 뜻하는 게 바로 대칭차집합이에요. 여기가 A차 B고 여기가 B차 A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저기고 다이아가 대칭차집합을 뜻한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 똑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칭차집합은 아무것도 없다 이랬던 거, 이런 거 기억하니?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대칭차집합은 그 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런 것들 외우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니네가 외우지 않잖아? 외우지 않으면, 자, 예를 들면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여기 있네? 이게 몇 번에 있어? 1번에 있네? 그럼 이거 옳은 거야. 정답이 안 돼. 이거 몇 번에 있어? 이거 3번에 있네? 그러면 3번이 틀렸네? 3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찾으면 금방 찾는다고. 외웠으면. 근데 니네가 이걸 안 외웠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전체 집합 다이아 A 집합은 여기다가 다 대입하는 거야. 전체 집합 왜 이렇게 안 이쁘게 써졌어. 전체 집합, 차 집합, A 집합, 합 집합. 그 다음에 A 집합, 차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A 여집합. A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은 공집합. A 여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A 여집합.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5개의 보기 다. 이러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지? 암기하세요. 알겠지? 꼭 암기하세요. 영상 다 있잖아. 그치? 교재 꺼내셔서 항상 수업 오기 전에 오늘 수업 들을 부분을 미리 듣고 오라고 했잖아요. 제발 부탁할게. 제발. 야, 듣고 오면 사탕 하나씩 줄게. 사탕 하나씩. 알겠죠? 사탕 준다고. 꼭 듣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암기를 해야 이 5개의 보기를 순식간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넣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지금처럼.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228번 유형 15번을 보도록 하시면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 A 집합의 20개, B 집합의 15개까지는 뭐 무난하게 받은 건데 요 녀석을 볼게. 여기에 지금 둘 다 여집합이 붙어있다라는 건 드모르간을 사용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드모르간을 사용해줄 수가 있고 이게 4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게 4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합집합 B가 아닌 건 여기지.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의 안쪽에 있는 A 합집합 B에는 몇 개의 원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게 4개다라는 식으로부터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빼기 4개, 전체가 30개니까 26개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사실 진짜 힌트는 이것과 이것과 이거 3개 준 거지. 자,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6개, 여기에 20개, 여기 15개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다 식을 정리해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9개다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해서 U 집합 속에는 20개의 원소가 있고 X 집합엔 14개, Y 집합에 8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교집합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야. 자, 전체 집합 이렇게 그리시고 요런 류의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했었냐면은 얘가 얘기한 이 20개다라고 하는 이 원소의 개수를 이 알파벳 오른쪽에다가 써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X집합이 있죠. 자, X집합에 14개의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Y집합에는 8개의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여기 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일단 최대값은 언제 생기느냐 Y집합이 X집합 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생기겠지. 자, Y집합의 8개 원소가 X집합 14개의 원소 속에 완전히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 X집합 Y집합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X교집합 Y는 Y의 원소의 개수 8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은 8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생길까? 최소값은 이 X집합이랑 Y집합을 최대한 찢었을 때 최대한 찢어. 근데 X집합에 있는 원소와 Y집합에 있는 원소를 더해니까 X집합의 원소 더하기 Y집합의 원소를 해봤더니 22개가 나와.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총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는 아무리 찢어도 X집합이랑 Y집합은 서로 손은 안 된다는 거고 그때는 아무리 최대한 찢었을 때 몇 개는 겹칠 수밖에 없는 거냐면 2개는 겹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에 20개가 있고 여기에 X집합에 14개, Y집합에 8개가 최대한 찢어져서
여기에 2개의 원소가 여기에 12개, 여기에 6개의 원소가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총 20개의 원소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겹치는 것의 최소는 2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학생이 총 4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활용 문제는 지금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돼요. 전체 집합에 40명이 있는데 A 통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A 집합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 통장 가지고 있는 친구가 28명, 그 다음에 B 통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6명, A와 B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가 4명, 그러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A도 안 가지고 있고 B도 안 가지고 있는 친구가 4명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은행과 B은행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 수, 그러니까 A 교집합 B겠죠. A 통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B 통장도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지금 여집합 2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우리 보고 드모르간 써보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집합 2개 뽑으면은 얘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가 되고, 이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이게 4개. 근데 전체 집합이 40개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자리 바꿔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는데,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6개, 28개, 16개,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A 교집합 B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는 8개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0번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을 대상으로 범퍼카를 지금부터 A, 롤러코스터를 B라고 할게요. 자, 전체 집합 85명이 있는 거고, 이용한 입장객 수를 조사했더니 각각 46명, 53명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5, A 놀이기구를 탄 친구가 46명, B 놀이기구를 탄 친구가 53명. 이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입장객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엠과 스몰엠이다 라고 했을 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A 놀이기구와 B 놀이기구를 모두 이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 이렇게 알파벳 옆에다가 숫자 쓰시고 46 B에 53. 자, 이렇게 숫자를 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A 교집합 B 그 부분의 최대값 최소값 여기잖아요. 여기에 최대값 최소값.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언제 생기느냐? A가 지금 B보다 원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갔을 때, 그때 A 교집합 B는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걔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46개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생길까? 최소값은 최대한 찢어졌을 때지. 최대한 찢어졌을 때. 근데 이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봤더니 46 더하기 53이면 99예요. 이게 85보다 훨씬 더 큰 수지. 그러니까 A랑 B는 서로 소인 것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교집합 부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14명이겠죠. 99명에서 85명을 뺀 14명. 그러니까 최소값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 집합 여기에 46명, B 집합 여기에 지금 53명 있을 때 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99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85를 뺀 14명이 여기 있고,
46에서 14 빼서 32, 53에서 14를 빼서 39 이렇게 들어가면 42, 14, 39를 더하면 8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A 교집합 B 속에 들어있는 최소 인원은 14명이다 이렇게 되죠.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그럼 46에서 14를 빼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2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